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혜경입니다. 집값이 싼 경기도나 빌라 등을 찾아 이사하는 서울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유입인구는 64만 6,816명이었는데요. 이 중 서울에서 이동한 인구는 35만여 명으로 5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그야말로 천장이 뚫린 듯 높아지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 대출 심사 또한 강화되자 세입자들이 탈서울을 선택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으로 경기도에 새 집을 장만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부동산 따라잡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1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풀어드릴 거고요. 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쭉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번호 02511-0105번, 511-0105번 열려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을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활기찬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이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있는데요. 올해 지금 이제 4월 13일 날 선거가 있죠. 바야흐로 정치의 시즌입니다. 민주주의 하면은 토마스 제퍼슨하고 에이브러함 링컨을 좀 떠오르게 되는데요. 에이브러함 링컨, 노예를 해방시킨 분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에이브러함 링컨을.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배우면서 준비한다.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에이브러함 링컨 같은 경우는 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배우면서 준비하는 이런 태도를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언제나 준비하는 태도로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회가 왔을 때 나는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또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또 준비하는 가운데서 서울에 이제 탈서울이 지금 많이 가고 있죠. 지금 전셋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탈서울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도 준비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명언과 함께 오프닝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또 탈서울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상담하기 전에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슈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슈 하시는 동안 많은 고민 전화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상담을 시작해 주시죠. 이슈를 시작해 주시죠. 네. 이제 4월부터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 전략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했는데 작년 9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주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서 매몰 비용이랄지 이런 출구 전략을 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 갈등, 사업성을 파악을 해서 직권으로 해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유야무야된 부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해제를 하는데 사업성을 파악을 한다는 거는 추정 비례율이 70, 80%가 80% 이하일 때 사업성을 파악을 해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서 직권으로 해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주민 갈등, 다시 말해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구역에 대해서 직권 해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인가는 3년 이내에, 조합 설립으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는 4년 이내에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해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구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권 해제 시 이제 추진위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조합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매몰 비용이 한 50대 5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서울시 안이 있었는데 법적인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70% 범위 내에서 검증위원회 산정금액, 다시 말해서 감정평가 금액이죠. 이 감평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구 전략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를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겠다. 현재는 지금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합 설립 이후에 하기 때문에 2, 3년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붙을 것이다. 어느 지역에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시공사하고 조합과 공동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사도 지분이 있어요. 따라서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조금 더 속도가 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서울시 뉴타운이 683개인데요. 151개만 생존을 하고 나머지 78%는 해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상 추진되는 거는 157곳밖에 안 되고요. 추진이 곤란한 지역은 해제를 시키는 거고 지금 나오는 서울시 출구 전략 매몰 비용도 보조해주면서 속도를 빨리 가든지 아니면 직권 해제를 시키든지 이러한 것들은 비유형입니다. 주민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되는 곳인데요. 코디네이터 전문가 100명을 지금 파견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표로 살펴보면요. 착공 전 단계에서는 245곳을 해제를 했고요. 2단계 사업 추진 단계에서 117곳 같은 경우는 일몰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서울시가 직권 해제하지 않고 일몰제로 자연스럽게 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구역은 151개가 되는데요. 나머지 지역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많은 어떤 인구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경기도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경기도 시장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동판교, 삼평동 같은 경우는 판교가 이게 동판교가 있고 서판교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판교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이고 서판교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이죠. 따라서 판교 같은 경우도 동쪽과 서쪽에 의해서 3.3제곱미터당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갭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60만 원이죠. 그래서 판교하고 위례를 비교를 해봤을 때 판교가 승이다라고 이제 판교하고 위례가 5년, 10년 전에 판교가 우선이 위례가 유선이 하는데 판교가 일단 승이다라고 혹시 그 바둑 게임 알파고하고 이세돌 바둑 경기 한번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판교를 알파고라고 보고 위례를 이세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세돌로 보면 지금 3대1이죠. 3대1인데 지금 신분당선 판교역 같은 경우가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알파리움 쇼핑몰로 상당히 판교역 주변 다시 말해 동판교가 많이 상승을 하고 11% 상승을 했죠. 2년 동안. 서판교 같은 경우는 3.8% 한 3분의 1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들은 판교 테크노밸리 제2테크노밸리 해서 판교가 상당히 앞서 나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위례 신도시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이 지난 어젠가 그제 해가지고 3대1로서 이제 네 번째 게임을 우승을 했는데요. 지금 다섯 번째 게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19% 올랐어요. 분양가 대비 19%면은 판교보다 최근 2년 동안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휴먼링 내하고 휴먼링 밖으로 해내서 명확하게 관리가 되는데요. 트랜짓몰, 그다음에 휴먼링 밖 같은 경우는 휴먼링 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입지가 빠지긴 하지만 휴먼링 내 같은 경우는 위례 신사선이 지금 2020년 정도에 개통이 되고 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상 전철인데 이제 외국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 전철이 하면 조금 더 판교를 추계를 해서 3대2 정도로 인해서 판교가 우세를 보이긴 하지만 위례 신도시도 앞으로 조금 더 같이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북동탄과 남동탄으로 나뉘는데 리베라 CC라고 있어요. 리베라 CC를 중심으로 북쪽은 북동탄, 남쪽은 남동탄. 그래서 북동탄 같은 경우는 피가 한 6천만 원 붙었는데 남동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피가 3천만 원. 그렇지 않는 지역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남동탄이나 파주 운정이나 수도권 외곽에 공급이 많은 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연구소 지금 서기석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이슈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이어서 부동산 본격적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 설명하시는 동안 전화 많이 걸려왔는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자양2동 광양중학교 앞에 16평 빌라가 있어요. 네네. 그 빌라를 2009년에 매입을 했는데요. 네. 그때 한창
유도 정비구역 정해지고 이랬을 때 네. 거기가 개발이 될 것 같아서 매입을 했는데 현재는 한 손해를 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네.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어쩐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 매입은 얼마 주고 하시고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매입할 때 2억 8천 정도에 했고요. 지금은 네. 한 2억 4, 5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개발 때문에 지금 사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종 주거 지역인가요? 그건 제가 그거는 잘 확실히 모르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양 이동에 빌라 네.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저 네. 지금 손해를 네. 보셨다고 하는데 한번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매도 전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도 정비구역 말씀하시니까 2009년경에 구입하셨나요? 네. 네, 네. 2009년도에 이제 오세훈 시장 1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 한강변 네, 네. 기본 계획에 대해서 현재 지금 그 세를 주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들이 살고 있어요. 아들이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전용이 몇 평인가요? 제가 그 제곱미터를 확실하게 기록을 안 했는데요. 대강 뭐 10평, 12평, 15평 해가지고 16평, 16평 정도 16평이나 돼요, 되고요. 전용 면적이? 그게 방 두 개에 거실이 있고, 부엌 있고, 베란다가 있고, 이래요. 네, 방 2개, 네네. 거실, 베란다, 네. 뭐 화장실은 있을 거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16평 같으면은 현재 지금 전세 시세, 만약에 이걸 전세를 놓으면 전세 시세가 한 2억 한 중반 가까이 갈 것 같은데 혹시 전세 시세 알고 계시나요? 전세 시세가 한 2억 2, 3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2억 2, 3천이면 네. 이게 지금 매매 시세가 한 2억 5천 정도 가겠네요? 네네. 이거를 매수를 2억 8천에 하셨다고요? 네네. 그럼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네. 매매가가 빠졌는데 네네. 이 유도 정비구역하고 전략 정비구역을 잘 아실 것 같아요. 2009년에 구입하셨으니까. 네. 2009년에 이게 유도 정비구역, 전략 정비구역 이렇게 지금 해서 네. 이거는 이제 전략 정비구역, 네. 유도 정비구역 해서 자양 4동, 3동, 2동 이렇게 해갖고 지금 추진을 했는데 네. 여기까지네요. 이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했는데 네. 이 유도 정비구역과 전략 정비구역이 다시 될 가능성 자체가 네. 별로 없어 보여요. 네. 네,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네.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 매수를 하셨는데, 처음에는요. 네네. 처음에는 현재는 지금 월세 목적으로 네. 네. 공급을 한다고 네. 봤을 때 네. 괜찮다고 보여져요. 월세 목적이면. 네. 시청자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잠실대교가 넘어가면 이제 제2롯데월드 123층도 네. 호재가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지금 2016년 말에 네. 이게 착공되는지 알고 계시죠? 네네. 준공이죠, 준공. 네, 네, 준공이 네. 되면 네. 2017년에 네. 이 가격 오릅니다. 2017년에.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면 2017년 봄에 하시고 네. 급하지 않으시면 네. 2020년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2020년. 네. 1차적인 매도 시기를 2017년으로 잡으시고 네. 급하지 않으시면 2차적인 매도 시기를 2020년으로 잡아도 되는 좋은 이유는 한전 부지 있잖아요. 한전 부지에 네네네. 네. 현대차도 들어오고 여기 또 네. 롯데 본사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강변이면서 괜찮은 네. 지역이에요. 지역 자체는. 그러나 개발은 안 됩니다. 개발은 안 되네. 개발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월세 목적이나 이 네. 원금 정도 한 2억 7천에서 2억 8천 사이에 매도를 하시면 네.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일단 매도 쪽으로 의견 잡아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한번 두 번째 시청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송파구 삼전동에 네. 지금 준공한 지 5년 된 다세대 빌라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남시 덕풍동 에코 1차 아파트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매도 시점하고 네. 향후 전망. 매도 시점과 이렇게. 전망. 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종잣돈을 좀 갖고 있거든요. 한 1억 5천 정도. 네. 이거 지금 은행에 MMF에다 예치해두고 있는데 네. 혹시 좋은 투자처가 있나 해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삼전운동에 다세대 빌라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혹시 번지수 알 수 있을까요? 170번지인데. 170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전동의 다세대 빌라, 그리고 지금 하남시 덕풍동의 에코 1차 아파트 매도 시점과 전망 궁금하시고, 지금 1억 5천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지금 투자처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 한번 함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좋은 삼전동에 전략 몇 평 가지고 계신가요? 대지가 64평에다가 신축을 했습니다. 대지가 64평 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럼 이 위에 뭐 다세대나 다가구가 올라가 있겠네요? 네, 피로티로에서 5층짜리 빌라 갖고 있죠. 아, 5층짜리 빌라. 이걸 통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네. 빌라라고 하면은 지금 다세대인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전세를 넣으면 한 세대당 뭐 한 2억대 중반 가나요? 전세금. 네, 그 정도 갑니다. 2억에서 2억 5천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억 5천.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요? 세대수가. 지금 저희 살고 있고요. 네. 저희 빼고 지금 7세대 있습니다. 총 합치면 8세대네요? 네네. 총 합치면 8세대면은 2억 5천 곱하기 8세대면은 이게 20억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총 다 해서 전세를 놨을 때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거 자체 매매가는 지금 한 3억 정도 갈 것 같은데 얼마 정도 가나요? 매매가가? 매매가는 아직 매매를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마 봤을 때 그 정도. 3억 정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38에 24억 정도 가면 이거 64평이면은 3.3 제곱미터당 한 4천만 원이 좀 안 되면 한 3,800, 3,900 정도 되는데 3,800에서 3,900 정도 되면 3.3 제곱미터당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안 되죠. 맥시멈이고요. 지금은. 네. 예. 지금은 안 되지만은 이쪽에 호재가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송파구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보급률이 115%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9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더 주택 보급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향후 한 3, 4년 정도 보유하시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24억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3.3 제곱미터당 4천만 원 선이. 그리고 지금 하남시 아까 덕풍동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덕풍동의 에코 아파트 1차요. 에코 아파트 하남시청 옆에 있는 건가요? 네네. 하남시청 옆이면은 이 미사리 이제 조정경기장 앞에 미사 강변도시가 들어서고 이게 한 4만 세대 들어옵니다. 4만 세대. 총 네. 합치면. 여기는 이제 강변도시하고 약간 지금 떨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이거 지금 몇 평대 가지고 계시나요? 23평입니다. 23평.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 갑니까? 지금 3억 4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4천이면 전세가? 아니요. 매매가. 전세는 얼마 정도 가나요? 매매는 지금 2억 7, 8천, 뭐 2억 5천에서 2억 7, 8천 그 사이에 간다고 하고 있어요. 매매가 2억 7천이고. 아니, 전세가 2억 7천. 아, 전세가 2억 7천이고 매매가 3억 4천이고요. 네네. 그럼 한 7천만 원 정도 갭이네요. 7천만 원 정도 갭이면 적정한 지금 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자체는 지하철 5호선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하철 5호선 들어오는 검다산까지 들어가고 지하철 9호선이 이번에 이달 3월 뭐 4일인가 5일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달에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추가 검토 노선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하철 9호선이. 네. 지하철 지하철 9호선이 뚫리는다는 말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4만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가격이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20년이 지나고 2023년, 2025년 갈수록 2020년에서 2025년 가면서 지하철 9호선 이게 2018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5호선이 2018년 개통되고 그 이후에 다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2020년에서 2025년에 지하철 9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이 확정 또는 개통이 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오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여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 5천 이거 말씀은 이제 질문이 지금 3개나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를 한번 오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삼전동의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정도 보유 후 매도 의견 주셨고요. 지금 에코, 하남시 덕풍동의 지금 엘코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장기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아파트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전세가 이제 올해 끝나는데, 네. 그 시점에서 다시 재전세를 줄지, 그걸 매도할지 궁금해서. 예. 네, 지금 상담 전세 만기 후 받으려고 다시 전화드려요. 전세를 줄지 매도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 어디 예.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예, 영등포 당산동 1가 진로 아파트. 진로 아파트요. 지금 몇 평 보유하고 계신가요? 83제곱미터. 83제곱미터고 예. 그럼 만기는 혹시 언젠가요? 올해 10월 말이요. 올해 10월 말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산동의 진로 아파트 23평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 전세를 한 번 더 주실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저희가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83제곱미터면 25평이네요. 그렇죠. 분양 면적 기준으로. 25평이고 지금 전세를 얼마 주고 계신다고요? 2억 7천. 전세 시세가 한 3억대 중반 정도 가는 걸 아는데. 뭐 한 3억 올라오기는 3억 7천 올라왔더라고요. 오, 3억 7천까지 올라왔어요. 예. 지금 시세가 한 4억 정도 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4억 정도 가는데 준공된 지가 한 20년 조금 안 됐죠? 그렇죠. 97년인가 8년인가 그때 됐거든요. 97년에 준공됐고 지금 4억에 지금 3억 7천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3천만 원 정도 지금 이제 네. 갭이 발생을 하는데 이 4억에서 3억 7천이면은 이게 지금 전세값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죠? 몰라요. 아, 모르세요. 예. 이게 2011년에는 한 3억대 초반 갔을 거예요. 한 3억 2천이나 3억 3천 정도 가는데 예. 2015년까지 이 지역이 안 올랐어요. 이 지역이. 예. 입지 가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 약간 노후화되는 느낌이 좀 있고 여기가 준공업지역으로서 영등포가 준공업지역이 많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예. 많기 때문에 이 대부분 다 준공업지역이 이쪽 지역들이. 그래서 나중에 개발을 하면 확실하게 개발 가치가 있는데 지금 당장 개발할 가능성 자체가 개발 여지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안 오르다가 전세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이게 계속 3천만 원 정도 갭을 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 2015년에 이게 한 3억 5천, 3억 4천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3억 4천에서 3억 5천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최근 1년 만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1년 만에 10% 이상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전세값이 이 매매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이런 결론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앵커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 탈출하는 난민들이 이제 전세 난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난민들이 많다. 그래서 경기도로 60만 명이 가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35만 명이 가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2018년까지 지속이 돼요. 2018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이주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1차적인 매도 시기를 2018년 정도로 하시고 이게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년에서 25년 사이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목동 아파트하고 지금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목동이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목동 단지들 14단지, 15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단지들이 이주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빨리 진행이 된다면 관리 처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목동 이주가 시작되면 그때 한번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보유하시면서 어느 정도 여기서 더 올라가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4억 5천이든 얼마든 본인이 목표하는 금액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근처에 2008년 된 아파트가 있거든요. 평수는 같고. 네. 가격 차이나 2천 정도 차이가 나요. 네.
타임스퀘어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갈아타는 것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 전세는 얼마 정도 갑니까? 갈아타는데요. 네. 아니, 갈아타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에 예. 2천만 원 정도, 이거보다 높다 그랬는데. 예. 그럼 4억 2천인데 전세가 얼마 정도 가냐고요, 전세. 거기 3억 9천, 2천 정도 차이 나요. 전세. 3억 9천. 예. 2008년이면은, 그러면은 이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아요. 예. 이 아파트는 10년이 안 된 아파트고, 예. 이거는 이제 뭐 20년이 지금 다 돼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갈아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예. 이 아파트도 이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시고 네. 3천만 원밖에 갭이 안 나니까 전세를 놓게 되면 이 아파트도 하나 더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양쪽을 가지고 가도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쪽을 예.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유하신 당산동의 진로 아파트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고요. 저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용산 삼각지에 있는 네. 역삼 메가트리움 아파트를 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 네, 대출을 한 4억 정도 받고 네. 구입하고 싶은데 네. 시기가 적정한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지금 삼각지의 벽산 메가트리움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지금 몇 평형 보고 계신가요? 이제 51평형을 보고 있어요. 51평형이고 지금 시세는요? 네.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9억 5천에 10억 정도 가나 봐요. 9억 5천에서 10억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벽산 메가트리움 51평형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매수 시기가 적정한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0평대 보고 계신다고요? 51평 보고 있습니다. 51평. 돈 많으신가 봐요? 벽산 메가테리움이 상당히 입지가 좋아요. 삼각지역, 도보 3분, 신용산역도 3분, 용산역 같은 경우도 뭐 한 1분, 2분 정도 1분, 2분 더 걸리죠. 그러니까 5분 정도 지금 걸리는데 이 벽산 메가테리움 자체가 51평도 있지만은 43평도 있고 33평도 있고 평형대가 좀 다양한 나홀로 주상복합 어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투자 목적이 가미 되신다면 물론 이제 본인이 51평 사고 싶다는 사시는데 매매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매가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33평을 투자를 하시고 이쪽 입지가 워낙 좋은데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용산 민족공원 미군부대가 지금 이전을 하고 용산 민족공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고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뭐 5년,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추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입지는 좋으나 당장에 핫 이슈들이 없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셋값이 올라가는 이런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대형보다는 소형을 선택해서 매수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평수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전략 및 부동산 관련 절세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상담 도와주신 서기섭 대표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장소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문의 02511-0105번으로 문의하시면요. 자세한 장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요. 상담 번호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02511-0105번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상담 나눠봤는데요.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는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진 않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매물 정보로 돌아올게요.